금융당국이 대선 이후에도 정치 테마주에 대해 추적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선 이후에도 주가 이상 급등 종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근혜 후보가 당선돼 테마주로 분류되는 대유 신소재와 아가방 컴퍼니 등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리를 좁혀가는 듯했던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또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이 제시한 연소득 100만 달러 미만 가구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우선 연장하는 타협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바마는 이 제안은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도 불충분하다며 거부 이유를 전했고, 이에 공화당 측은 오바마가 비합리적이라 비난하며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하원에서 이번 주 이 법안을 표결에 붙여 처리할 방식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19일 그리스 채권을 다시 담보로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20일은 이날 성명에서 유럽중앙은행들이 보유한 그리스 채권을 다시 담보로 받고 대출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일은 이 조치가 그리스 개혁에 대한 국제채권단의 긍정적 평가와 22 그리고 유럽연합 및 국제통화기금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기관 S&P는 전날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B-로 6단계 상향 조정하며 선택적 디폴트에서 해제했습니다. 일본은행은 20일 금융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국채 등 자산 매입기금 규모를 기존 66조엔에서 76조엔으로 10조엔 더 늘렸고 25조엔 규모인 고정금리 신용대출 프로그램 규모는 현행 유지했습니다. 또 다음 정책회의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의 변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를 맡은 김동석입니다. 저희 12월 20일 목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대선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 증시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갖긴 했습니다만 시장은 비교적 차분하고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상승과 하락으로 엇갈려 있는데요. 양시장의 흐름부터 먼저 간단하게 지수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종합지수는 거래소 쪽 5.4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1998포인트로 2000선 턱 밑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2000선 회복을 좀 해준 채 장을 마쳤으면 좋겠고요. 자, 코스닥도 볼까요? 소폭 하락에 있습니다. 1.76포인트, 0.36%가 하락해서 481포인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입니다. 0.8원이 오르면서 1073.6원입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먼저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포트 효자, 모베이스, 이렌텍 모두 플러스 20% 더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할지 보겠습니다. 예상 실적 대비 저평가된 연희정보통신 1억 유망주인지도 분석하고요. 네, 이슈 진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점검 및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 오바마, 시진핑, 아베 누구와 더 잘 맞을지 이것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대선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과연 2,000포인트 돌파가 가능할지 보고요. 외국인의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사자 행진은 지속될 것인지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지점장의 촉입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이후 시장에 미칠 영향과 전략은 어떠한 것인지, 또 본격적인 상승 요인이 재정전력 이슈 때문인지도 보겠습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오늘은 이기택 과장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투자분석부의 이영권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00포인트 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이 소폭 상승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조금 안정세를 찾는 모습인데요. 다만 이제 대선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자체, 업종과 종목별로는 좀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지만 시장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 불확실성 자체가 아주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사이익도 현재로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결국 외국인 그리고 해외 변수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 재정절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이 시장에 조금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불확실성 일부 해소가 됐지만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강한 상승세를 통해서 2000선을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고 여전히 2000선의 저항으로 인해서 당분간 2000선 부근에서의 매매 공방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로써 이제 한중미의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제 리더십이 교체가 된 건데요. 자, 이와 따른 정책 수요 업종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주요 국가들의 정치적인 이슈가 조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권이 어, 들어서는 과정에서 가장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경기 부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글로벌 경기 자체가 현재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각국 주요 국가들 역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통해서 국민들의 불만 그리고 국가의 성장 동력을 찾아나가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미국은 양적 완화 정책 조금 더 자금을 풀면서 경기 부양을 모색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과 중국도 역시 경기 부양책을 형태는 조금 다를지언정 제시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건설업종 오늘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역시 건설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경기부양책을 실시한다는 부분들은 공용주택을 건설을 하거나 또는 사회 간접 자본 투자가 좀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건설업종 수혜가 좀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원자력 발전 산업을 다시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사업도 역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일부 종목들 테마도 형성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주가 등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상 일부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체적인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조금 더 지켜보고 종목별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니까 이제 외국인이 거세게 매수를 합니다. 이러한 매수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런지요? 네, 외국인들이 11월 말 이후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확실성 해소 부분들 이후에도 역시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상승을 사실상 외국인이 이제 이끌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매수 세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개인은 지속적으로 팔고 있고요. 기관은 프로그램 매매 정도를 제외하고는 공격적인 트레이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더 살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인데 일단 매수 여력은 더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로 인해서 유동성 부분들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험 자산에 대해서 선호 현상이 이전보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럽 문제가 최악의 국면으로 펼쳐지지 않고 있고 미국 재정 절벽 협상 우려감이 있지만 이 부분도 결국 조금 지연될 뿐이지 내년 초에 타결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외국인들 수급 중심의 어떤 시장 장세는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오늘장 마감 전략 세워 주실까요?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언제 타결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중요한 이벤트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오늘 내일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연내 타결을 위해서는 사실상 협상이 마무리가 되고 법안을 만드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이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미국 하원 의장이 플랜 B를 제안을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거절하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까지 상당히 대립 구도가 있는 상태이고 연내 타결 이런 부분들의 기대감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도 역시 단기적으로는 이런 불확실성을 조금 더 반영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000선 바로 안착을 하기보다는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경계 매물 소화하는 과정 그리고 또 종목별로 반등하는 과정이 좀 더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2000선에 대한 부담감, 2000선 부근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시는데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목표 수익률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겠고요. 여전히 소형주보다는 중형주에 대한 수급적인 메리트가 높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는 중형주 중심으로 그냥 시장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하나대투 투자분석부의 이영곤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대선 이후 증시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새 정부의 다양한 경제 또 산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투자 심리를 좀 호전시키고 상승 쪽에 무게를 싣는 양상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래정치경제연구소 이상철 선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새로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자, 오늘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네. 저는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시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경제 민주화 논쟁이 앞으로 좀 안정적인 방향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재벌 해체 개혁과 같은 이런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현행의 경제 구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거나 하면서 점진적으로 경제 시스템과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증시 성장에 매우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내세웠던 공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공약 점검과 함께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네. 그동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공약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경제 분야에 가장 핵심적인 공약을 살펴본다면은 저는 경제 민주화 그리고 줄부세 정책 그리고 중산층 70% 육성 정책 등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 민주화 정책은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줄부세 정책은 이제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금은 가능하면 줄이고 규제는 대폭 풀고 법 질서는 바로 세우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법인세와 같은 여러 가지 세부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줄여 나아가면서 경제 활동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행정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고질병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산층 육성을 가속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선보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와 같은 우리 경제의 고질병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만 진정으로 선진국다운 그런 선진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향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중산층 육성 정책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우리 경제에 어떤 변화를 주게 될까요? 네. 박근혜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경제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한 보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정부가 들어서고, 또 이제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이 되겠습니다만, 현재의 공약만 가지고 보면은, 현재의 기존 정책과 경제 시스템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점차 경제의 활성화를 시켜 나가는 그런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우리와 미국이 이미 체결한 한미 FTA를 비롯해서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한중 그리고 한일 FTA를 적극 추진해서 우리 경제의 수출의 활로를 개척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요즘 들어서 서민들의 생활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팍팍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높아지는 물가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앞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면서 물가가 좀 잡히고 안정화될 수 있을지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네네. 선거 과정에서 직접 그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듯이 그 서민 경제에 특히 서민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장바구니 물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물가 안정에 가장 우선적인 목표를 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서민들의 팍팍한 삶을 여러 가지로 보살펴주기 위한 그러한 필요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공공요금이나 소비자 물가 등의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고자 앞으로 노력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이 이제 정권을 다시 뭐 잡던가 아니면은 정치권을 다시금 또 연장하게 된 오바마, 시진핑, 아베 등 우리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중국, 미국, 일본 등의 그 국가 원수들과 어떻게 좀 잘 맞춰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무게감이 실려 있을 텐데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네네.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말씀하신 그 세 개 나라가 모두 그 정권 교체기를 맞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바마나 시진핑과는 호흡을 잘 맞춰 나갈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일본의 그 향후 아베 총리와는 좀 더 보다 신중한 대처가 요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박근혜 정부는 한미, 한중, 한일 간의 그 전통적인 협력 관계를 앞으로 더욱 공고하게 해나가면서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경제 외교에 높은 비중을 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 1월 이제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데요. 경제 안보 분야에서 보다 폭넓은 그런 협력 관계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보다 우호적인 좋은 분위기 속에서 글로벌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시진핑이 지난달 15일 날 제18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정식으로 당 총선기직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이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이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도 이제 국가 주석직도 이제 이양을 받을 그런 예정입니다. 시진핑은 그동안 한국 방문 등을 통해서 다수의 한국내 인사와 교분을 맺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시진핑은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척결을 국내 문제의 제일 과제로 삼고, 또 한편 경제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낙후 지역의 개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중국 외교부도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대중국 진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한 협력 관계를 앞으로 잘 해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시진핑 체제는 1차 임기가 2013년부터 17년까지, 그리고 2차 임기가 18년부터 22년까지입니다. 그 기간 중에 이제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추월한다는 것이 전문적인 여러 전문가들의 판단인 만큼 앞으로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한중 어업 분쟁 등으로 다소 소원했던 그런 한중 관계를 우선 회복시켜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적극 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차기 총리인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는 종래에 극우 보수파로가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베 총재는 일본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국내 정치를 위해서는 한일 간의 어떤 근린 외교를 다소 희생시킬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예상되는 만큼 이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일 간에는 독도 문제나 위안부, 기업과서 문제, 그리고 또 남북관계 등 여러 가지 민감한 이슈가 얽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새 정부에서는
대일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세련되고 또한 미래지향적인 그런 외교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선 관련해서 우리 경제 또 증시 등등에 미칠 다양한 이슈와 영향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미래정치경제연구소 이상철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의 특징 또 시장을 둘러싼 이슈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점장의 촉 시간입니다. 자, 교보증권 목동지점의 이진행 지점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점장님, 이 대선 이후 시장에 미치는 그 영향과 또 전략, 자, 어떤 촉이 오던가요? 궁금합니다. 듣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일단 그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그 박근혜 후보가 이제 최종 당선이 되었죠. 따라서 현재 국내 경제가 아직 뚜렷하게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서 정권 말기에 이제 형성되는 정책 공백에 대한 불확실성이 향후에는 상당히 좀 이제 오늘부터는 좀 완화가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그 형성될 수 있는 이런 연말 장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5년 단임제라는 한국 대통령제의 특성상 집권 초기에 경기 부양적인 어떤 재정 정책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민간 소비를 자극할 만한 내수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시행을 했는데, 정권 첫 해에 정부 예산도 좀 상반기에 조기 집행이 되면서 경기 모멘텀이 좀 떨어지고 있는, 악화되고 있는 부분을 상당히 좀 억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당선자의 공약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관심이 많은데요. 정책 우선순위가 경기 부양보다는 경제 민주화라든지 친서민, 양극화 해소 이런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정책 기대감은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 글로벌 경기가 뚜렷하게 좀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는 이런 현 상황에서 본다면 추후에 좀 내수 부양 정책이 현재 공약보다는 조금 더 보강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들고요. 종합해 본다면 결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우리 현재 주식시장에는 투자 심리에는 당분간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박근혜 당선자가 이제 경제 민주화 등의 소득 불균형 해소에 주력할 가능성이 좀 높겠지만, 그렇지만 개혁이나 어떤 규제의 강도가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좀 있기 때문에요. 대선이 끝난 것만 가지고 본격적으로 코스피 상승이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데요. 기존의 집권 세력이 사실상 재집권에 성공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책의 좀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금일 건설주들이 좀 많이 움직임이 좋은데, 당선자 공약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대책, 또 과학기술 관련 대책, 이런 대책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도 좀 긍정적일 수가 있겠고요. 일시적으로 시장이 좀 환호하더라도 이 효과는 시장의 방향을 돌려놓거나 어떤 추세의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제시할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또 증시가 중장기적으로 힘을 받을 수도 있을 건데요. 아마도 내년 이제 임기 1년차 하반기, 2년차 상반기에 전통적으로 대통령 임기 1년차 때 좀 성과가 좋았었거든요. 따라서 이 시기에 경기 회복을 위한 공약이 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면서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박 당선자의 공약 중에서 중산층 70% 재건과 관련된 부분은 경기 부양이 전제가 돼야지만 좀 실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아마 내년 초까지 1분기까지 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된 부분도 좀 같이 아울러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대선 말고도 우리 증시를 둘러싼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어떤 걸까요? 글쎄요, 뭐니 해도 역시 시장의 가장 핫한 이슈는 재정절벽 이슈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금주 코스피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이제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시한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바마 정부와 의회 지도부 간의 협상이 어떤 진전된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향방이 좀 좌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은 일단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과 저소득층 의료 보장 등 사회보장성 지출 삭감 등 최대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그 접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금주 역시도 재정절벽 협상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나오는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움직임이 좀 연동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점은 양당 모두 재정 적자 감축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는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이겠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 모두 대화의 통로가 여전히 열려있기 때문에 막바지에 좀 극적인 타결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대체할 추가 양적 완화, 즉 QE4에 가까운 유동성 공급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예전 같은 시장 분위기였으면은 상당히 좀 글로벌 증시가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이런 호재성 이벤트 재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역시 재정절벽 타개를 위한 협상이 연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거다라는 우려가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위축시키거나 좀 시장에서 좀 관망하는 분위기로 이끌고 있지 않는가 좀 생각이 듭니다. 역시 앞으로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는 재정절벽에 대한 협상 과정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것이 이제 좀 결과가 좀 좋아진다면, 현재 최근에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좀 반등하고 있고요. 미국의 제조업 지표도 허리케인 샌디 영향에서 좀 벗어나면서 정상 궤도로 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만 마무리가 된다면 안도랠리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해보겠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내년 1월 이후까지로도 이 이슈가 좀 연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그런 의견도 같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당분간의 어떤 관망이나 조정의 흐름을 추가적으로 좀 더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가담을 해주면서 우리 증시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입니다. 자, 박근혜 당선자도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 3,000포인트까지는 올라가게끔 힘을 쏟겠다라는 그런 언급도 한 바가 있는데요. 과연 산타랠리 등등 가능할까요? 그렇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벌써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연말 성탄절이 되네요. 시장에서는 산타랠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같은 말씀 반복드리는데, 재정절벽 협상이 연내 극적으로 타결로 이어진다면 산타랠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정절벽 리스크를 상쇄하는 이상의 어떤 유동성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유로존 리스크가 상당히 좀 완화가 되고 있고요. 미국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그런 선호 현상도 좀 고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유로화가 다소 좀 강세, 그리고 엔화의 약세 현상, 그리고 채권에서 주식으로의 자금 이동, 이런 것들을 본다면 역시 안전 자산에서 위험 자산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도 역시 잠잠하거나 좀 잠시 주춤했던 외국인들이 12월 들어서는 재차 지금 2조 원을 넘는 그런 강도 높은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도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더 추가적으로 좀 집중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겠고요. 여기에는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좀 양호한 경제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강세 기조도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해준다면 지수는 현재의 분위기를 좀 이어가면서 추가 반등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수가 좀 다소 좀 빠르게 급등한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 등으로 숨고르기 과정이 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금일도 마찬가지 그런 흐름인데요. 그 수준은 지수의 방향성을 변화시킬 정도의 조정폭이 클 것 같지는 않고요. 따라서 단기 조정이 좀 나타난다면 외국인 순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로는 좀 저가 매수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최근에 이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중국 관련주, 역시 경기 민감주 쪽 섹터가 될 것이고,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업종들, 이런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는 앞으로 당분간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종목으로 화제를 넘기겠습니다. 어떤 종목에 촉이 확 오십니까? 기존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4종목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요. 그 4종목의 관심 종목은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삼성전기는 목표 주가를 12만 원 선까지 상향시킨 가운데서 지금 관심 업종 내 편입을 하고 있고요. 한화도
목표 주가 36,000원인데 상당히 지금 양호한 흐름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두산인프라코어와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대한항공이 조금 최근에 뭐 지수가 좀 숨고르기, 그 주가가 좀 숨고르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최근에 이번 주에 들어서 좀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집중되고 있는 게 좀 아쉽지만, 당분간 손절 라인을 43,000원으로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어떤 환율 원화 강세의 어떤 그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관심 종목 내에서 지켜보기도 하겠고요. 제가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렸죠, 조금 전에도.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오늘 10%를 더 추가해서 주식 비중을 90%까지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로 관심 종목에 편입될 종목을 말씀드리면 YG1이라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동사는 여러분들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라 해서 최근에 한 9월 달에 뉴스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버핏의 자회사인 버피셔 해서웨이가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절삭 공구 업체 이스카가 이제 동사의 유상증자 방식으로 참여하면서 이제 워렌 버핏이 투자한 회사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진 후에 Y전 주가는 사실상 워렌 버핏의 투자 효과에도 불구하고 다소 좀 주가 약세를 좀 보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그래서 썩 흐름이 좋지는 못했는데, 여기에는 3분기 실적 둔화가 좀 있었고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좀 주문 자체가 감소한 상황에서 공장의 가동률이 좀 떨어졌던 것도 원인이 좀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는 점차 좀 월 매출액이 회복되고 있다. 따라서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는 좀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금년 지나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카사, 이스라엘의 절삭 공구 업체인 이스카사와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된다라고 좀 예상해 본다면, 현재 주가 수준인 11,000원대에서는 매수에 가담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다만 직전 저점을 하회하는 기술적으로 1,800원을 하회할 때에는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진행 지점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일주일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추천받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입니다. 먼저 지난주 수익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아트론이 마이너스 0.8%, MD스테크가 마이너스 0.4%, 한국사이버결제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7.2%입니다. 반면 링네트가 3.1% 수익이고요. LG패션이 가장 높은 5.6%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네, LG패션 플러스 5.6%로 잘 달려주고 있는데요. HMC 투자증권 시와지점의 박지훈 과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LG패션 일단은 가장 잘 나가는 종목으로 선정된 거에 축하를 드리고요. 이 종목 AS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종목을 볼 때는 날씨와 연관돼서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적으로 내년 1분기가 구조적인 변화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재고 처리 잘 됐고, 소비 심리 쪽에서는 내년 2분기로 보고 있지만 1분기서부터는 실적은 좀 예상보다 좀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은 3분기가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또 좀 기본적으로 눈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좀 BP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내년 1분기를 겨냥한 최근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입니다.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떤 매수였냐면 양매수입니다. 그래서 외국계하고 기관들의 어떤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기관 성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연기금과 투신권에 매수가 들어왔고, 증권 상품 쪽으로 들어왔는데, 가장 그래도 탄력을 좀 가미시켰던 거는 결국 외국계 매수이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매수 상위가 도이치 쪽에서 10만 주 이상 거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격
가격 제시했던 그런 첫 번째 가격 제시했던 것들이 한 34,000원, 35,000원 정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에 좀 달성이 된다면 주말 이후에 상당히 날씨가 더 추워지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이 실현하는 구간을 34,000원 정도 잡고요. 물론 추세가 무너지는지 여부는 단기 전고점 부분이 34,000원에서의 어떤 수급 이탈이 없다라는 전제라면 좀 더 끌고 가도 되겠지만 일단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에이스를 좀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G패션 5.6% 현재 올라 있거든요. 목표가까지 기다려 볼지 어떻게 대응할지 그에 대해서도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여보세요. 네네. 자, 네, 기본적으로 목표가는 충분히 달성 단기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어떤 추가 가능 홀딩 여부라든지 이익 실현하는 그런 비중 조절은 다시 한번 제가 에이스를 조만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LG패션 AS 잘 들어봤고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매주 목요일 추천 종목 소개해 주시는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 이기택 과장의 AS 및 관심 종목을 또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관심 종목 AS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이기택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기택입니다. 네,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자, 지난주 관심 종목 AS 부탁드릴게요. 예, 뭐 지난주 관심 종목 예. 잠깐만요. 제가 이번 주에 일단 먼저 말씀드렸던 종목서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예, 크루셜 엠스를 이번 주에 소개를 좀 시켜드릴까 합니다. 뭐 다름이 아니라 휴대폰 부품주들의 움직임이 최근에 코스닥 시장 하락과 맞물리면서 실적과 무관하게 좀 조정이 나왔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에 따라서 크루셜 엠스 같은 경우는 뭐 내년도 그러니까 4분기서부터 실적 전망세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추세가 나오고 있고 내년도에 스마트폰 시장 확대가 삼성전자가 약 한 25% 정도, 태블릿 PC가 68% 정도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크루셜 엠스 같은 경우는 뭐 내년도 태블릿 PC와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따라서 결국에는 실적 전망세가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휴대폰 케이스 업체들이 인탑스를 비롯해서 대부분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후발주자인 크루셜 엠스까지 수혜가 예상되는데요. 21선까지 시장 위험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좀 다시 걷어들여가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내년 1분기 때 실적이 공장 증설과 더불어서 실적이 좀 뒷받침된다 그러면 내년 연말 때까지도 1년 내내 보셔도 될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7,300원대에서는 무난하게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목표 주가는 내년 연말까지 뭐 2배 정도 봐서 15,000원 정도에서 14,000원까지 밴드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1분기까지는 9,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 3월 전에 일단 9,0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뭐 무엇보다 최근에 등락폭이 컸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매물대 물량이 좀 나온다 그러면 6,600원대 손절가 투자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시간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그런 시간이지요. 꼭 그런 목표가 이루어지면 좋은데요. 자, 지금 이 시간에는 플랜 A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과 함께 매매하며 수익률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 코너 플래네이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께서 100% 리얼 매매할 종목 또는 오늘 매매한 종목을 소개를 해주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꼭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 포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금 비중은 30%입니다. 많은 전문가분들과 비교할 때 현금 비중은 다소 좀 적은 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종목 비중으로는요, 현재 모베이스와 이렌텍이 20%씩이고요. TJ 미디어와 펜엔터테인먼트, KMW가 10%씩으로 7대3 비중으로 주식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수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베이스가 현재 19%, 이렌텍이 19%, 아이고 수익률 좋습니다. 두 종목이. 그리고 KMW와 펜엔터테인먼트, TJ 미디어는 빠져 있습니다만 그 하락한 폭이 5, 13%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종목들과 비교할 때 수익과 손실의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네, 또 수익이 나 있는 종목들이 이제 비중이 20%씩으로 큰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전체 포트폴리오의 전체 수익률은 더 큰 폭으로 증가를 할 텐데요. 자, 이렇게 수익률이 무척이나 좋습니다. 매매 비법부터 한 수 가르쳐 주시죠. 전체적으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주식이라는 것은 실적과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가치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 실적이 증가할수록 주식의 가치도 점점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무조건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경우에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가치 투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보통적으로 저 PER 종목들에 주목을 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네이버라든지 팍스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들, 금융 사이트들을 지켜보게 되면 과거 PER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PER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실적 대비해서 PER이 아닌 과거 실적, 즉 2012년도 실적이 아니라 2011년도 실적 대비해서 현재 퍼가 얼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저 PER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실적과는 맞지 않는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틀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펄을 볼 때는 과거 실적보다는 장기적으로 미래 실적, 현재 실적 대비해서 펄을 봐야 됩니다. 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 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 퍼가 5배다, 퍼가 6배다 이 말은 5년이나 6년 뒤에 다시 이익을 회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퍼가 낮을수록 그 회사가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자체가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펄을 구할 때는 시가총액 나누기 단기 순이익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가 나누기 EPS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펄을 볼 경우에는 현재 퍼, 즉 미래의 퍼가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미래 EPS, 미래 실적이 좋아진다는 말은 퍼가 지속적으로 낮아진다는 겁니다. 현재 퍼가 4배에서 내년에 퍼가 8배가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현재의 실적은 좋지만 내년의 실적이 2배로 안 좋아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퍼가 높더라도 현재 퍼가 5배, 6배, 10배 이상으로 충분히 높더라도 내년의 실적 대비해서 내후년 실적 대비해서 퍼가 5배, 2배, 3배로 낮아진다는 말은 회사가 다시 2배, 3배 이상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저 퍼주에 대해서 공략을 하는 것보다는 현재 퍼가 높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퍼가 낮아질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하시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AS를 좀 상세히 한번 듣겠습니다. 예, 먼저 모베이스라는 종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아까 방송 전에도 이기택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은 지속적으로 휴대폰 케이스 만드는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는 인탑스, 신양, 모베이스, 이렌텍, 크루셜엠스, 우전은 한단 이런 종목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1위는 인탑스라 보고 있겠지만은 현재 인탑스 분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비중 자체는 모베이스라든지 신양 이런 2위, 3위 업체들한테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모베이스와 이렌텍 같은 회사는 베트남에 이미 나가 있고 베트남 부분에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휴대폰을 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차트가 많이 상승했다가 다시 어느 정도의 눌림목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 자체가 눌림목을 보이고 있더라도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 자체는 충분히 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실적 대비해서는 아직도 100% 오르더라도 이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꾸준히 분할 매수를 접근하시고 단기적으로 매도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100%, 200%의 수익이 나는 것을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렌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렌텍도 최근에 휴대폰 관련 부품주들이 지속적으로 눌림목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 자체가
추세가 무너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추세가 무너진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눌림목 구간이라 생각하시고 비중을 못 채우신 분들께서는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할 경우에는 내년 중반 이후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렌텍 같은 종목도 2배 이상의 큰 100% 이상의 수익을 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에서 10% 작은 수익에 만족하지 마시고 길게 끌고 가면서 잦은 매매보다는 매매 자체를 작게 하시면서 길게 끌고 가면서 100%, 200%의 수익을 노리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12월 달에 이제 내년 1월부터 해서 일본 NHK에서 해를 품은다니 방송하도록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고 1층의 임대 수익 부분에서 달콤한 퍼피가 이미 임대를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50% 세일 행사를 하면서 커피숍이 지금 임대가 벌써 나갔습니다. 임대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4,000원대 구간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로 꾸준히 접근하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J 미디어입니다. TJ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TJ 미디어 같은 경우는 과거에 배당을 지속적으로 많이 줬던 회사입니다. 앞으로 배당적인 매력이라든지 충분히 메리트가 넘치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 전부 홀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MW입니다. KMW가 오늘 강하게 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와이브로 관련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KMW는 와이브로보다는 LT, RRH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수주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1차 상승은 끝났고 2차 상승 같은 경우는 내년도부터는 꾸준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새로이 접근할 만한 신규 종목은 어디입니까?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마찬가지로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는 저평가 퍼로 봤을 경우에는 3.8배에서 약 4점 몇 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저평가 스몰캡 가치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희정보통신이라는 회사입니다. 연희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다른 회사들처럼 삼성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삼성 PBA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소주법인이라든지 천진법인이라든지 중국의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천진 부분이 OLED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스마트폰에 납품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의 실적 같은 경우는 크게 좋아지지 못합니다. 10월 달부터 납품이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 총 18개의 라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5개 라인이 현재 가동 중이고 나머지 13개의 라인이 앞으로 가동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내년부터 실적이 가시화되면서 점점 좋아질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올해보다는 내년도 실적을 기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부터 해서 주가 자체가 OLED가 반응이 되면서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 자체가 5.31% 빠져 있습니다. 눌림목이라 생각하시고 마찬가지로 길게 끌고 가시고 단기적으로 연희정보통신을 접근하기보다는 마찬가지로 내년도부터 실적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내년 중순에서는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 약 100% 오르더라도 이상이 없는 주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장기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연희정보통신도 좋은 회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연희정보통신 가격대는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예, 현재 오늘 종가 기준 오늘 지금 가격으로 현재 2,140원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해서 약 2,000원 정도에서 2,500원 이하 가격에서는 큰 범위로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로 담아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전고점이었던 부분을 돌파해서 약 3,500원을 제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손절가는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펀드멘탈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손절가 자체는 타차적으로는 없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연희정보통신 또 이 밖에 앞으로 편입을 고려해 볼 만한 후보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짧게 좀 듣겠습니다. 예,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뭐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회사가 시멘트라든지 그 부분에서 좋아지고 있고 그 M&A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700원 이하 정도 구간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가 가능하고 덕성 같은 경우에도 윈도우 8 관련해서 케이스 같은 이런 업체가 지속적으로 수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700원, 아리온 같은 경우에도 좋은 가격대 이런 종목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좋은 가격대에 올 경우에는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할 경우에는 내년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억 후보군 유진기업, 덕성 등등 6개 종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상균 팀장의 최종 포트와 또 추천 종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내일장 1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지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연이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